네, 이해찬 당대표의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노사민정이 함께 이룬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협약식이 내일 개시가 됩니다. 구미는 제가 가장 먼저 최고 회의를 개최했던 지역입니다. 당내 상생형 일자리 투기까지 만들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 합의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속도감 있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준 LG화학, 노사, 경북도, 구미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구미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각종 투자 여건을 지원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 부품의 국산화 클러스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과 세법 개정 등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당해서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타협과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시작된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가 3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단계 긴급 대응 국면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자국 내 의견 수렴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7월 말 8월 초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역사 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오늘 오후에 제네바에서 이번 사태를 다룹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현장 최고위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시위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아니하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91일째입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의안으로 규탄하고 추경안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영공에 대한 무단 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에야 또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전폭 지지합니다. 군은 더욱 견고한 안보 태세로 이러한 침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십시오. 이 틈에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항공 자위대를 출격시켰다고도 합니다. 항공 자위대의 공군기도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 호군이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만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국적 없는 인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정치를 그만두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철없고 어린애 같다고 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약하고 또 힘없는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패배의식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덧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이 100년 전 을사늑약을 불러왔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저자세를 보이던 화해의 손길을 보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도 냉정한 국제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다원주의 정권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민사 간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식민사 간을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허용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있는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은 자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의 주장이 우리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문제 있는 발언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고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이야말로 지금까지 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거침없이 차별적 발언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원주의를 입에 올리셨다고 하니 과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말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원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조직으로 청년정책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부처별로 그리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복지원되거나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청년정책 추진단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이 20대 국회
대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9개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여야가 모두 합의한 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통과에 여야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야당의 협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살균제 사건 관련된 재수사 결과 책임자 3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독성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현재 등록된 피해자는 6,000명이 넘었고 1,400여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던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편에 있었던 공직자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관련된 진상규명이 사회적청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사회적청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보다 더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 지원 등에 관련돼서 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해외 유력 언론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걱정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다. 당장 철회하라. 이런 기조입니다. 아베 정권이 지금 도관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무모한 행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자기 부정입니다. 일본이야말로 국제무역 질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세계 3대 강국,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로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수많은 아시아 국가와 아시아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경제에 협력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최근의 경제전쟁이 한국의 민주정권을 붕괴시키고 친일 정권을 세우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한 싸움을 거쳐서 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대로 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민주정권을 지키지 못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무모한 꿈을 접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부터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쟁취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 수신료 거부운동은 전두환 50 정권 때 민주 언론 회복 운동의 하나로 우리 시민사회 함께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나섰던 운동입니다. 언론 탄압, 언론 말살의 주역 전두환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과 방송은 힘으로 탄압하겠다 하는 그런 무모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장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카디제를 침범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군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 출격에 의해서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당연한
국방 수호에 대한 우리 공군의 정확한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타고서 일본의 경제 침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영공에서 왜 한국 공군이 사격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한 번 망발하는 사태라고 봅니다. 경제 침탈에 이어서 독도 일본 땅 주장을 또 한 번 더 함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일본의 무도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가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동안 무역 전쟁을 한층 강화하게 되면은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군업 구조의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에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무역 전쟁은 가망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바보 같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충고대로 아베 정부가 승산 없는 패배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를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 프레임은 우리 당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총칼 대신 경제를 무기로 우리 주력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당리 당량만 남겨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내리신 판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엊그제 돈 보수 세력이 집결한 자리에서 만문연대까지 언급하셨는데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꿰뚫고 계실 거라 봅니다. 지금은 만문연대를 외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총수도 지금은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제1야당의 이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은 토착외국, 매국 이런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외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 협조할 것을 하면서 비판해야 책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제라도 수출규제 민생대응원에서 추경 처리를 해주시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의결이 있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정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켰고 청와대에서는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당 정청이 뜻을 모아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여러 어려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주거와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출산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중 교육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졸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제안합니다. 고졸 출신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고졸 출신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 출신이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에 정부의 더 많은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서 선취업, 후학습 제도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졸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에 능력 있는 고졸 출신을 적극 발굴하고 등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의 경제 5단체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일본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화가 난 한국의 국민들은 정보기업을 비롯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표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240억 달러, 즉 약 28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무역 분쟁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일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만이 비협조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조차 허무하게 빈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리며 소모적인 정쟁에만 볼멀할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엊그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에서 고발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대표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또 환경부와 해당 기업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기준 목표의 90.1%인 1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 명의 30%가량이 지난 2년간 전환 결정됐고 이 중 15만 7천 명은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인력 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공공부문 862개 기관 중 502개소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규직 고용 확산에 좋은 예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부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을 정규직 전환을 한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6개소로 집계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3단계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며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논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노총은 민간위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실상 정규직 전환은 물 건너간 것이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는 1단계에 포함됐어야 할 보수 업무와 생활 폐기물 업무를 3단계 민간위탁으로 판정함으로써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망 고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는 전체 공공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정규직 전환 등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차별이 해소되도록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형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전 국민적 반일 감정이 이어달하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친일 자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은 토착 애국을 부리칠 때가 아니고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구시대의 진부한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강의 기적이 친일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친일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교육열,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농어촌 농어민과 공직자, 그리고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친일 망언을 중단하시고 이러한 특히 초유의 추경무상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건 없이 추경 처리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여성 및 젠더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 기초의원 선거구별 여성 공천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법제화를 통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입니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여야 3당이 모두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 내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 구성된 이번 정개특위는 반드시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을 법제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선진규 전국 노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의 허물해진 한일 관계에 대한 전국 노인 대표들의 의견과 해법을 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이번에도 곳곳에서 장문의 글들이 많이 왔기에 중요 부분을 발치 한 문장으로 간단히 엮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잡은 법에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강력한 도발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사용이 불가능한 지금 전쟁은 경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를 함께 막아야 할 정치판과 일부 언론에서는 사사건건 가감없는 험담과 왜곡된 연설을 내뱉으면서 국정을 발목 잡고 있어 이를 훤히 보고 있는 상대 일본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정치인들의 행위에 비교적 침묵을 해온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관계에 대하여 의견차와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서로 비난하거나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은 심각한 성징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국민성은 강자에게는 납작 엎드려 기가는 신용을 하고 약자는 통째로 짓밟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자비한 간악함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술상 절대로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가고사 수없이 우리는 견뎌온 것을 근거로 해서 끈질기게 이들하고 투쟁을 하고 그리고 반대를 보였을 때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일본인들의 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와 집권당이 흔들림이 없이 당당히 맞대응해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각 곳에서 자발적인 일본산 불매운동, 대대적인 규탄 대회 등은 개최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아집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세계인들은 일본인의 고열성과 침략성을 알고 있기에 세계 여론이 우리에게 호의적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행위자들을 친일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일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집권당답게 대연히 대치함으로써 오직 이 경제 정책에서 국군이 우리 당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될 것으로 확실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년 전에 침해했던 것이 오늘날 자손들의 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았을 때 참 그 당시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노인당원이 되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지도부에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